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좀 이른 시간에 제가 녹화를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국 17개 시군구, 전국 17개 시군구 도와 그리고 228개 시군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합치면요 228개나 돼요. 자,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는 17개, 광역시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도와 222개, 228개 시군구. 그러면 이게 대단히 많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각 시군구에도 각자,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존재한 그 지방자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28개 합쳐서 이분들이 이 자치단체에서 6.25 월남 참전 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께 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을 보시면 각 시도, 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분께 어느 지역이 여러분께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어느 지역이 가장 관심이 없는지 그거는 좀 비교해서 설명해서 안 됐지만 그래도 6.25와 월남,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가 이 나라를 존재하게 지킨 정말 가치로 따지면 따질 수 없는 만큼 많죠. 이 나라 존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고 당연한 처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화면에는 최고 세 군데, 최고 6.25 월남 참전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단체, 최고 많이 한 단체 3개하고 최저 3개만 화면에 띄웠고 나머지는 붙임에 지금 더보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여러분께 뭐 이런 분들의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 구, 군, 의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잘못했느니 뭐 이런 이렇게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세한 것은 제가 더보기란에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지금 6.25 월남 참전 수당을 지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최고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가 월남 참전 6.25 월남 참전 수당을 가장 많이 높게 순서대로 세 번째 세 개 광역단체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강원, 충북, 경남. 자, 그리고 최저는 전북, 대구, 광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가 의지가 있어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의회하고 협력이 잘 된 곳이거나 아니면 또 예산이 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쉽게 의결이 되는데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 의장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의회 의장, 의회와 관계가 좀 소홀한 부분들은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경험으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6.25 월남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지급한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최고 가장 많이 지급한 데는 강원도, 그 다음에 2위가 충청북도, 3위가 경상남도, 그 다음에 가장 적게 지급한 곳은 1위가 전북, 2위가 대구, 3위가 광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은 뭐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고와 최저 차이가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내가 설명란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매년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적게 받는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 연도가, 그러니까 새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 의회에서 이 사항을 대해서 의결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걸 금년에는 터치하지 않고 작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한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아까 사전에 잠시 언급했듯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그러니까 좀 부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그 협력 관계가 좀 이렇게 돈독하면 좀 쉽게, 아무래도 수월하고요. 또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약간 좀 서운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자치단체장이 잘못했느냐, 의회 잘못했느냐, 이것까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양쪽 그 두 군데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협력이 잘 되는 곳은 물론 예산도 좀 필요하겠죠, 뒷받침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화면을 보면요, 강원도가 결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넉넉하다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또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예요. 경남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원도나 충청북도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참전수당을. 그 다음에 대구나 광주, 전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나 광주 그런 광역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전국에서 제일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상당히 많이가 나는데, 여기서 차이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부침 서리를 보시면 거기 차이는 나옵니다. 차이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서 좀 느끼는 것이, 제가 그 방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한 지가 벌써 오래됐고, 벌써 언제니까 70여 년 넘죠? 이렇게 됐으니까, 또 월남전도 벌써 50여 년 가까이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6.25와 월남 참전, 그 6.25 전쟁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한 피부로 느낀 세대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이 세상에 없죠. 극히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최소한도 70대가 넘어도 그분들도 어린애였으니까, 아기였을 때니까 느끼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6.25 참전, 6.25 당시에 생존하신 어르신들은 생존하신 분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월남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월남전 참석한 분들도
70세, 70 몇 세가 돼야 돼요. 73세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후손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지금 한 30대부터 3, 4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보면은 이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교육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유교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방에 지원이 없었으면 이것도 안 됐을 텐데 어쨌든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에서 함께 해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들이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에서 놀라울 만큼 경제 성장을 가져온 이런 예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그런데 지금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요, 좀 안타까운 것이 정말 본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만 그래도 자료로 보고는 알 텐데 자료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불만이 많고 이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분들이 좀 그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과목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사실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역사가 왜곡되면 그 나라는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왜곡되면. 역사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에 또 애국이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다른 수당과 달리 6.25와 월남 참전 수당은 너무 섭섭하게 지금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교는 지금 거의 유족이 받고 있죠. 본인들은 이제 지금 생존하신 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이 유족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월남전은 본인 받은 사람도 아직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방송을 혹시 접하게 되면 누구 직원이라도 보면 아마 좀 본인이 속한 곳이 너무 홀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름대로의 좀 마음적으로 염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여러분에게 물론 이 차이를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가장 많은 거, 가장 적은 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어디 산다고 몇십만 원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하면 그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항변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항변을 꼭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옛날에 그 중앙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차등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봐서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도 해주면서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명령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가 되면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도 원래는 그 옛날에 중앙정부 때는 선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가서 군수도 하고 시장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사업을 하시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그 출마를 해서 그분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타지하고 있어요. 의회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위 지방 중앙 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할 수도 없고 해도 그분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강제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지만 지방정부입니다. 정부. 미국 같은 데는 50개 주가 정부가 지방 정부가 있는데 우리보다도 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거기는 법원, 사법기관까지도 각 주의 사법기관, 법원도 각 주에서 운영하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 완전히 그죠? 이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주가 크고 50개나 주가 되니까 워낙 크니까 한 번 시다를 하면 그게 시행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시행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 가도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약간의 그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아직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나라 앞으로 장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분들 들으시면 뭐 항의하고 화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어쨌든 6.25와 월남 참전 수당이 지금 2023년도 새로 정해졌는데 그건 정해진 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시도 17개 시군 구 그리고 228개 시군 구죠. 그죠? 아까 17개는 시도 광역이고 나머지는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죠. 여기에서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적게 받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공교롭게도 지금 최고와 최저를 광역자치단체만 떠 있죠. 왜냐하면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 대구 광역시고 광주 광역시이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만 떠 있는데요. 광역만 떠 있는데 기초까지도 다 각자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방송을 보시고 6.25 참전 용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6.25 그리고 국위를 선양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참전했던 월남 참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반듯하게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이분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분들 예우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오늘 마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또 좀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미나는 항목을 가지고 또 이제 방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어쨌든 어떤 면에 있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 제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